GPT야. 네, 쌤 K. 뭐든지 말씀해보세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애플이 AI 개발을 포기한 것 같아. 그런 뉴스를 보셨군요.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애플이 AI 개발을 포기했다는 건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나온 루머나 추측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여전히 AI 관련 기능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편이라 아마도 뭔가 맥락이 있는 소식일 수도 있으니 궁금한 부분 있으면 더 얘기해주세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애플이 자사의 AI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다가 이제는 제미나이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 그런 흐름이라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체 AI 개발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아이폰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외부 AI를 활용한다는 발표였던 거군요. 요즘 협업이나 통합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 애플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어쨌든 AI 자체를 손에서 놓는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AI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만 볼 일은 사실 그 애플 입장에서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한 기사 좀 검색해봐. 자체 AI 대신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덕분에 애플은 구글이나 오픈 AI와 협력해서 더 발전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애플 기기에서 좀 더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좀 씁쓸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애플은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혁신의 상징. 근데 사실 요즘에 애플 하면은 별로 혁신적인 발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 아이폰 초창기 때는 애플이 광고 하나만 찍어서 올려도 다들 광고 하나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애플에 있는 기능들도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에 다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쓰면서도 사실 불편한 거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갬성의 아이콘이었지. 갬성 그런 거 있잖아. 애플은 가격은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갬성으로 쓴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갬성도 그닥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그래도 여전히 애플이 인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제 이 애플이 AI를 이제 제미나이로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는 좀 충격적이긴 해. 왜냐면 너 말대로 애플은 계속 AI를 개발하고 있었거든. 자기 나름대로의 또 AI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기 본인들한테 가장 라이벌인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다. 그것도 자사의 가장 중요한 하이엔드 부분인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은 기사일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탑재함으로 인해서 애플이 구글한테 내야 되는 그 돈이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어. 한 1조 몇천억 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정확한 수치를 못 들었지만 1조 원 이상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어. 야, 그 정도 돈을 들이면서까지도 사용하는 거 보면 애플은 좀 심각한 지금 AI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듣고 보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동안 혁신과 독자적인 생태계로 자신들의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구글의 AI를 탑재한다는 건 결국 애플이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택한 거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결국 애플이 감성의 아이콘이자 혁신의 상징으로 불렸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애플 기기의 인기나 브랜드 커어는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애플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은 그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많이 폈었어. 호환보다는 폐쇄였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든 거를 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어떤 감성적인 이유를 이용해서라도
자사에서 만든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만들었고 규격에 맞춰서 뭐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애플은 어쨌든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항상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비싸던 아니면 조금 불편하던 애플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어쨌든 혁신적인 부분에서 구글 제미나이가 구글한테도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 뭐 디자인도 사실 그래. 예전에는 막 애플 하면 엄청 이뻤지만 사실 요즘 삼성 것도 엄청 이뻐. 삼성 휴대폰 보면 난 애플보다 더 끌리던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 번 접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는 애플도 많이 지금 뒤처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뭐 애플 걱정한다고 애플이 뭐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애플이 한때 가졌던 독보적인 혁신 이미지가 지금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예전에는 애플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선택하곤 했는데 요즘은 다른 브랜드들도 디자인이나 기능란에서 상당히 따라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그동안 태세적인 생태계로 자신들만의 규격을 고수해왔는데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를 받아들이는 건 그만큼 AI 분야에서 한계를 느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물론 애플이 당장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더 개방적인 전략이나 새로운 혁신을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의 구글 두뇌 자체 AI 포기한 애플. 뭐 포기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과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제미나이를 탑재했다는 거는 당분간은 뭐 이런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LLM 기반의 AI는 당분간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거겠지. 야, 보면은 자 보세요, 말 그대로 카메라를 통해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전 2025년도에 나왔던 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자 그대로 카메라를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리한테 질문하겠죠. 시리는 항상 애플한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뭐가 나오냐? 챗GPT 아이콘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요번에 이제 제미나이를 갖고 오지만 이전에도 시리한테 뭐 묻거나 아니면 AI 관련된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챗GPT가 연동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이폰이. 이런 거 보면은 기존에도 지금 애플은 AI에 있어서는 어떤 자사적인 어떤 자기네들만의 플랫폼은 뭐 개발이 많이 뒤처지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했던 것 같아. 아니면 하다가 실패했거나. 그 전에도 이랬다는 거지. 챗GPT 이어서 저 구글에가 손 내밀어. 자, 이제는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구글한테 손을 내밉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라이벌인데 라이벌한테 야, 나 좀 빌려줘. 우리도 AI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손을 내밀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AI 지각생 애플. 자, 지각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LLM 같은 거 쓰고 있지만 이런 약간 뭐 이렇게 뭐 해줘 뭐 이렇게 AI 같은 녀석한테 뭔가 부탁하고 하는 거는 사실 애플이 제일 먼저였어. 애플한테는 시리가 있었잖아. 시리한테 뭐 어디 뭐 등록해줘, 어디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무슨 노래 틀어줘 이러면 시리가 노래 틀어주고, 시리야 뭐 어디 뭐 전화 걸어줘 이러면 전화도 걸어주고. 사실 지금의 LLM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AI 같은 느낌의 플랫폼을 처음 만든 거는 애플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봤을 땐 내부적으로 어떤 LLM이 처음 나왔을 때, 챗GPT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뭐 그렇게 상품적 가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가의 동침까지 얘기가 나온 거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구글하고 애플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불리한 데가 어디냐? 삼성이죠. 삼성 AI 기술 아이폰과의 차별점.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스마트폰 제일 많이 팔고 있고 삼성도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애플이 뭐 짱 먹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AI까지 이 시리랑 이런 거랑 연동되면서 탑재가 되면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삼성이 많이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태문 사장님이 우리는 AI가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기에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어 시작을 선도해 왔습니다. 뭐 이러는데 잘 하면 되겠죠. 삼성 지금까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애플하고 구글은 당분간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같은 두뇌 다른 기능. 자, 이제 두뇌는 AI 제미나이라는 AI를 탑재한 두 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이폰과 삼성의 뭐 G 플립이 있겠죠. 이 두 개가 그냥 봐도 사실 차별점은 있지. 접히는 거 자체가 차별점이잖아. 그리고 뭐 애플이 그동안의 디자인이나 뭐 어떤 명성에 있어서 사실 어느 회사보다도 높은 거를 쌓아놓은 건 사실이지만 삼성도 기능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는 뭐 그렇게 꿀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두 회사가 참 어떻게 싸울지 그것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작년도 2025년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비율을 보니까 대단한 게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삼성이 좀만 더 고군분투하면은 뭐 애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리고 어쨌든 AI 관련돼서 많이 발전할수록 삼성이 어쨌든 HBM이라든가 지금 부품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들을 삼성이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AI 관련된 이슈가 많이 터지고 또 그리고 많이 발전할수록 삼성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2026년도는 삼성도 한번 제대로 한번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다. 제미나이까지 탑재한 애플 아이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너 생각은 어때?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애플이 제미나이를 탑재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그동안 폐쇄적인 생태계와 독자적인 혁신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이제는 경쟁사인 구글과 손을 잡는 모습이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런 흐름은 삼성 같은 경쟁자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폰에 제미나이가 들어가면서 AI 기능 안에서 애플과 구글이 손잡은 형태가 되니까 삼성도 그에 맞춰서 어떤 차별화 페인트를 내놓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나쁠 건 없겠죠. 아무튼 앞으로 애플이 이 변화를 통해 어떻게 다시 감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이미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